시작하겠습니다. 공수 예. 예. 공수가 방 춥지는 않죠. 오늘은 예. 예. 마음이 바빠서 얼른 경목요기를 끝내버리고 성악지배로 들어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럼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경목역을 뒤편을 봤더니 특히 7장에 이루어지는 그 제례편 끝나고 8장에 이루어지는 이 134페이지 거가편을 읽다 보니까 이거 얼렁뚱땅 어린용으로 읽은 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깜짝 들어서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알았다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전혀 깊이 못하고 삐상적으로 넘어갔던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가장을 들춰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거가장 속에서 134페이지하고 136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0페이지, 142페이지, 그 다음에 145페이지를 다시 본문을 읽다 보니까 알았다고 이해했다고 읽었던 것들이 내가 헛껍당만 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책 여기 책 줄게.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나가는 것이 일곱 선생에 대한 우리 도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툭 읽어 나가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냥 시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더군다나 어른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지만 오늘 저는 다시 근본적으로 오늘 142페이지 그것을 말하자면 절로 하자면 제4절이라고 합니다. 4절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그 안에 적어도 여기 집안 거가 가정 공동생활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 페이지로 보자면 136페이지에 나오는 관례와 혼례에 관한 제도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옛날 전통적인 제도고 또 혼례에 관해서는 다 아는 것이니까 일단 설명 덮어놓고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대신에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뭐냐면 140페이지에 나오는 가정생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부부를 당장에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142페이지가 부부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페이지에서 형제, 자매에서 붙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와 관련된 문제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느끼는 입장으로 보자면 오늘날처럼 형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지. 그래서 다시 140페이지 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현상으로 보자면 전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만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탄생한 사실 말하면 한 몸뚱아리에서 나온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노는 풍토를 다시 정신적으로 원끝형으로 돌아가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붙어서 가정 문제가 시작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140페이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날 지금 깨져가는 개인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분열, 투쟁,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원 끈텅이 하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당 의식을 가지면 할 텐데 그 대목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대목을 다시 한번 회고해서 반성한다는 뜻에서 140페이지 쪽으로부터 시작해 나갈까 하니까 정신 들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본문 보면 형제는 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다시 읽어보고 음미해보다 보니까 또 다릅니다. 이 제목을 보다가 어지러지고 혼란스러워서 다시 성교교 선생님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경공교கள் 원문에 관한 책들을 다시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만 핵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은 한 부모 속에서 나온 형제는 한 몸뚱아리다. 그래서 어떻게 한 몸뚱아리다. 그 한 몸뚱아리라는 사실을 뼛속 깊게 간직해야 한다는 데서 시작해서 끌통은 하나고 나타나는 것은 갈라졌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부터서 형제에서부터서 가족 관계가 다시 부러운 공기적 다시 말하면 끌통과 그 근본 원인과 현상과의 이 분열 현상을 정신적으로 하나로 통합시키는 사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강조하고자 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랍니다. 형제는 동수 부모 유체하여 여아 여일친하니 시지를 상무 피아지간하여 음식 의복 유무를 개상공지니라. 요 문장을 띄어갖고 자꾸 설명하다 복잡하지만 한번 이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하려고 합니다. 형과 아우는 동수 부모 유체 부모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한 몸이 되어 갖고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나올 때는 하나씩 떨어져 나오니까 다 부모로부터서 떨어져 나온 남을 유자 몸체자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갖고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몸뚱아리인 것이니 그러니까 형제는 다 함께 부모로부터 받았지만은 함께 받았다고 해서 동시에 받은 것이 아니라 형 때 받고 아들 때 받고 그래갖고 나올 때는 따로따로 나갔고 그 끝은 말하자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근본 원인 바탕은 하나인데도 나타나는 현상은 형 모습 나오고 아우 모습 나오고 딱 떨어져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수 부모 유체 그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은 다시 강조한다는 뜻은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은 분열되어 있지만 끝은 하나라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와 더불어서 그 말 뜨면 여는 뜻으로 하자면 너와 나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체이니 너나 나나 형이나 동생이나 다 하나 똑같은 한 몸뚱아리에서 나온 것이니 나타나기는 몸뚱아리 달라지지만 치지 그 지자는 지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 가지자가 아니라 그 지자입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를 볼 때 형과 아우를 보자면 당무피아지간하여서 나타나기는 따로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피와 너와 내가 그와 나가 사이에는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어. 모양은 떨어져 객체는 존재해 있지만 그 구성 요소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당무피아지간하여서 그러니까 형이나 아우나 너나 나나 사이에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어. 그런데 모양은 달라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음식 의복 유무를 개상공기이라. 옛날부터 크면서는 형 입던 옷 아우가 입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크면 형 입고 아우 입고 돌아가면서 입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았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무엇이냐?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시작은 아버지 어머니 한 몸뚱아리 내가 나왔지만 새끼들이 떨어져 나왔지만은 그 끝은 하나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출발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날 와서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 새끼들 가르칠 때 형제라는 얘기를 형제가 이렇게 한 부모 한 실질적인 한 몸이다 하는 얘기를 강조해갔구나 하는 대목을 이렇게 윤국 선생이
세상이 400년 전에 300년 전에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이면 어찌냐 음식 마시는 것 먹는 것 의복 입고 잡는 것 잠잡는 것 이와 같은 것 사이에 있어서는 니건 내것 유무란 건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니건 내 것이야. 니건 내 것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당공기이라 서로 간에 함께 입고 쓰고 해왔던 것이니라. 오늘날 와서는 철저하게 니건 내 것이야. 그러나 원래 우리 집안 우리 가족 속에 있어서는 형제간에 있어서는 먹는 것 입는 것은 따로따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율곡선생을 가르치고 인제사 느끼게 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생각을 먹고 입고 하는 것 같이 쓴다 생각하는 의식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곡을 통해서 원래 형제는 한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설사는 가령 그 말입니다. 설사 형기이 제포하고 제한이 형온이면 즉 시 일신지 중에 지체가 혹병하고 혹변야니 신심이 이 기득 편안호아 여러분이 좀 다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 설자는 가령 형기하고 이 제포하고 형은 기자는 뭐냐 배가 쪼그라지 기자입니다. 배고를 기자입니다. 형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비해서 동생 놈은 포 배가 터지게 퍼먹었단 말이야. 배가 불르거단 말이야. 포자는 그렇게 배부를 포 잘 먹을 포자. 그래서 동생은 형은 배고픈데 동생은 잘 먹고 있거나 그 다음에 제한이 형 온면 동생은 옷바라지에서 요새 말하면 요새 벌써 봄이 돼서 따뜻해졌습니다만 지난번처럼 추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도 동생은 떨고 있는데 형은 따뜻하더니 이 바지 입고 저걸 입고 있다. 동생은 추워 떨고 형은 따뜻하면 이것은 뭘로 설명하냐? 오늘날 생각할 수 없어요. 일심지 중에 한 몸뚱아리 가운데서 지체 손이나 발이나 지체 몸뚱아리 손발이에요. 손하고 손발이 치고 체는 몸뚱아리요. 손발하고 몸뚱아리하고가 한쪽은 몸은 성하고 어깨 쪽지만 병이 나고 그래서 혹 병이거나 혹은 한쪽은 건강하고 한쪽 다리는 튼튼도 한쪽 다리는 힘들지 않고 병이 든다. 이렇다고 한다면 혹건야면 이것을 생각해 보자면 신과 힘이 몸뚱아리와 마음이 기득편 안호와 한쪽은 편안하고 한쪽은 병치 같은 수가 한 몸뚱아리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 것이냐 그 말을 설명하려서 같이 형제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다 할 때 같은 몸뚱아리인데서 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발은 병실고 춥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배가통 가슴은 따뜻하고 이렇게 한 몸뚱아리 속에서 한쪽은 병이 나고 한쪽은 건강하고 한다면 쓰겠느냐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옛날 제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실은 우리 할머니께서 처치 할머니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놔놓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른 또 이제 제출해서 오셔갖고 제출 오신 우리 할머니한테서 난 아들이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부모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시식으로 하자면 어머니가 다르니까 남남이 같은데도 그동안에 박터기에 쌈을지라도 형님하고 동생하고 사이에 있은 철저한 형제였어. 어머니는 다를지라도 아버지는 또 그뿐만 아니라 첫째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또 첫째 소생들인 큰아버지는 우리 제출 오신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 세상에 그러니까 제출 오신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 거의 뿔통이고 무서운 첫치손 큰아버지한테도 말 안 들으면, 큰아야! 그러면, 예!
어째 동생들한테 네가 그렇게 하냐? 특히 그 사촌들, 야 제주에서 나온 내 사촌들한테 그놈께서 이제 쉽게 말해 재산 나눠주기 싫고 뭐라도 싫으니까 좀 권리. 그 사촌들은 바로 말하자면 개척에서 나온 자손들은 형제들은 숙부가 5명. 그러니까 초치댁에서 형제하고 개취댁에서 5형제고 7형제지만 전부가 건강병사들 장사들이에요. 그 패들이 모아갖고 오면 형님과 뭐고 받아보면 끝을 못하지만 그것을 바로 장사한 누구냐면 개취 어머니로 오신 우리 할머니가 당시 큰아들한테도 그래 너 사촌 동생들한테 잘해야 네가 누구 말 안 듣다고 네가 너무 때려갖고 그놈이 나한테 안기 먹고 있더라. 그러다가 잘해야 그렇게 해서 개취 오신 우리 할머니가 아주 처치 큰아버지 그 무서운 큰아버지를 확 잡아보면서 떼쩔보도 타는 좀 있어. 이유는 뭐냐? 마음속으로 불평이 없을 것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 속에서는 우리 이제 제주에서 오신 우리 할머니한테 난 아버지하고 장남아버지 숙부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저 형님을 감싸줘야 아까 말하면 그 지형지 집안은 다 오형 집안에 공격도 막을 붙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 괴롭혀갖고 그 속에서도 또 철저하게 동생들이 형님 받들었다가 또 형님 잘못하면 또 눈 까고 내들어가고 싸울 때 싸우고 그래 가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주댁에서 왔던 오형제 집안의 그 사촌들이 초치댁에 속에 싶도록 혈압되는데 필요할 때 안 따라 안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 풍토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형제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하면서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집안이 7형제 집안이 6.25 때 갈라졌으면 지지 난리 나본 거 아니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다툴 때 다투더라도 형제는 한 몸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입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적수 우리 집안 같이 그런 집안에서 6.25 때 만약에 불화가 이루어졌었더라면 진즉 난리 나버립니다. 장성하고 영광하고 영암이 6.25 때 제일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던 지역입니다. 이유는 뭐냐? 형제간에 불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간에 불화하다 거기다가 조금 못하면 다른 식구들은 찌개면 그냥 그걸로 인해서 한때 당했던 그 자존심 상한 것이 부여랑게 그냥 공산당이고 그러니까 그 부지르고 난리쳐고 뚜들 펴고 했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은 장황한 것 같지만 우리가 뜻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줄도 보니까 설사 형기이체하고 가령 형은 배가 부고 동생이 배가 부르다고 할지라도 가령 그 앞에 설사 뒤에도 읽습니다. 제한이 형원 아우는 추위에 떨고 형은 따뜻한 소문 읽고 따뜻한 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신지중 한 몸뚱아리 싸움에서 형제를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형제 가운데서 누구는 한 몸, 누구는 따뜻하고 누구는 차고 누구는 병나고 누구는 건강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형제도 실은 그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른들이 가르쳐갖고 그것을 제 생각은 6.25이 나일 때까지만 우리만 하더라도 분명히 말하면 형제는 절대 놈이라고 생각하고 한 몸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지금 이런 걸 전설 같은 저송담은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석동으로 이제 우리 집이 마지막에 공산당도 물러간다고 할 때 이제 우리 마지막 재산 탈탈탈하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이민위원장이 집에 왔던 얘기가 오늘 저녁에 마지막에 와서 틀러 오면서 기분 나쁜 백화점하고 가서 죽여볼지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피난 집쇼 그 얘기를 할머니한테 이민위원장이 해줘서 알았어.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집은 할머니가 지키시고 어디로 갈 것이야. 그러니까 광주시는 지금 경찰이 들어왔다. 경찰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서석동 옛날 우리 장남이 사시는 집으로 그 일꾼들이 뭐다 구루마에다 뭐좀 멍청 씻어 주니까 길거리에 나오는 뭐냐 꿰대 있죠. 꿰대하고 그 다음에 올볕살 보고 갖고 신문지하고 갖고
서석동 그 비어놨던 집으로 우리 이제 피라는 와. 근데 거기서 말하면 내 형님 한기 씨하고 나하고 그 지금은 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내 동생 한치하고 서희하고 어머니는 배가 불러갖고 지금 아직 애기 안 낳고 그 언제 먹을 것이라고 뭐 얼비쌀 거기다 돈 갖고 펌프에서 나오는 물 갖고 해서 그 신문대로 채갖고 그 다음에 꿰대가 불러갖고 그럼 뭐 오로지 묵은 김치 몇 개 넣어갖고 그런 거 갖고 그냥 밥을 먹어. 근데 먹은데 이제 배고프니까 지금 저 라스베가스 살고 있는 내 밑에 있는 한치 동생은 그 헌천백이면 그냥 한 마리 씹으니까 막 먹을게. 아야 너 배고프겠다. 그럼 어머니는 배가 불러갖고도 당신 배불러갖고도 식기를 먹이려고 그 한 주먹 넣는 그 오늘살 밥에 넣어갖고 저는 그거 보면은 내 밑에 있는 한치는 욕심보는 막 갖다가 얘막 먹을게. 나는 이제 양쪽 눈치 보고 있어. 그런데 누구 형님이 한 형님 이제 어머니는 배불러갖고 있는데 이제 새끼는 막 혼자 먹을게. 위가 죽겠지. 한불만 꺼졌더니 야이 형 엄마도 안 잡고 계시니 너 혼자 뭐 쳐먹냐 이마 너뭐 주저 주저 또 다시 꺼져버렸던데 잡을 때까지 가만히 잡았지. 그래서 형제가 그때 다 같이 그 올뱃살 몇 갖고 밥에 넣으면 서로 안 나눠먹고 저 혼자 퍼먹었다고 그래갖고 그때 그 세상에 형님이 내 밑에 그 얼마나 이렇게 헐스백맥을 배고팠지. 그럼 막 꺼져들고 있는 다 억지로 다 꺼져. 엄마도 안 잡습니다. 돈 먹자. 진짜 엄마 너 했던 그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때 그 모습을 그 올뱃살만 지고 갖고 밥에 먹고 거기서 피랑 갖고 있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어머니는 이제 배아다리 부른 양반이 새끼를 먹이려고 당신 참기 그런 다 새끼를 다 주고 나중에 그 솥단지에다가 밀건 그 숭늉 있지 숭늉 해갖고 그걸 흔들어갖고 쏟고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다 그때는 한 몸 한 뜻이었다고 생각했다. 오늘 다 깨져버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평소에 숨 보지 말고 들어야 오빠 얘기 그런 어머니를 그래도 우리 형수보다는 한 사람이 병약하신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봐드리고 했던 생각을 보니까 나는 그래서 네 언니한테 그래서 내가 어머니 지금 그리운 어머니 모습을 이제 집사람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내가 아무리 코라이 고향을 해도 내가 깨소리 못하고 이게 그 오빠가 잘 알아.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형제간 가정이라고 한 것이 공동체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애쓴 대목이 140페이지 나와있는 이 작은 글이요. 이것은 그냥 문장으로만 읽으면 죽어. 그러나 여기에 관한 역사, 과거, 6.25 때 곤란했던 거, 피난 생활했던 것들, 죽기 위한 삶이 같이 했던 것들에 관한 것들을 비에 설명을 해보자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글이냐. 이 속에서 고생하고 살았던 율곡 선생의 마음이 들어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이 두 번째 문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편하고 한쪽은 불편하고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내기입니다. 금이 오늘날 사람들이 금인이 형제 불상애자는 개, 연, 불애, 부모, 고야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뭐 때문에 그냥 연, 불애, 부모 지가 형제 간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지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에 관한 사랑이 형제 간에 안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부모 공경하지 않은 놈이 안 했기 때문에 형제 간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모 공경하면 어찌 형제 간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간곡하게 설명하는 율곡의 뜻이 있습니다. 개 모두가 다 연불애 부모 고야니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이 때문으로 그러니라. 그래서 이제 4번째로 보자면 그러므로 만약에 약, 유, 애,
부모이심이면 만약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만치라도 있다고 한다면 즉기 가불의 부모이자호와 어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기가불의 부모이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낳은 자식에 관한 사랑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경기하는 우애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부모 사랑하는 효심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우애심이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알기 쉽게 일국 선생님 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러므로 어찌 가히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냐. 부모 사랑하면 부모 속에서 나온 형제가 어찌 구야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 쉬운 논리 같지만 효심 속에서 필연적으로 무엇이 나와 우애가 나온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아주 쉬운 한자로서는 그런 것 같지만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그렇게 효심이 있으면 부모가 낳은 형제끼리 어찌 우애할 수 않을 것이냐.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실제 그 밑을 보시면 형제간에 약주 불선지 행이면 그러니까 형제간에 있어도 어떤 놈이 불선지행 선행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해 서로 간에 해코지 하려고 선한 마음이 선하지 않는 마음을 행하고 있다면 즉 마땅히 방적성 충간하여 성의를 진심을 모아갖고 충간 정성스럽게 충고 간을 한다 그 말이. 간이란 말은 타인다 말도 되고 부탁한다 말도 되고 마음을 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그러면 쓰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충간을 하다 보면 당 적성 충간하여서 점유 이 이치를 가지고 우리 저 형제는 저 아들은 저 동생은 이런 동생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점간 여러 가지 이 전력을 통해서 차례차례 깨닫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여가모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싶어서 느낌이 마음속에 올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기를 기다려 본다면 불가 이 그간 급작히 가 여색 불언하여서 이실기화야라. 그래서 암이 급작히 성질되고 눈가고 대들어가지고 큰 소리 쳐서 불화 서로 간에 화합이 실기화 화합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자면 저 이제 특히 여기 형님 계시고 우리 족수 계시고 또 보다 도관들 계시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내 막둥이 동생이 딱 나하고 10살 사이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납북되시고 나서 어머니 뱃속에 남아있을 때가 이제 7달째였어요. 그러니까 7달 때 그다음 이제 날 때까지 어머니는 배 안고 얼마나 고생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막둥이에 대한 애정이 집착이 유발을. 근데 그놈은 떼나갖고 보면 구해나고 뭐든 구해나면 어머니한테 누구한테 거짓부랑 다 부려. 생긴 것도 꼭 아버지랑 제일 잘 맞는데. 그러니까 타일러면 꼬라지 내고 눈 감고 대들어본 게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벌선 쳐봐야겠고. 그래서 한선아 왜 그러면 쓰겠냐. 내가 뭐 어쩌니 그 대들어. 그래서 조용히 쥐어 박으려고 나무면 때려면 어머니 본데서 때려. 그럼 못 때리지. 그래서 그럼 벌써 잡아야겠다 한 것이 이제 어떻게 잡게 됐냐면 저쪽 집 골방으로 가서 선생님 너 나 좀 만나. 왜? 그날 좀 여기서 해! 하고 떼거기서 와. 그래갖고 이제 저쪽 골방으로 가니까 이제 속으로는 이제 어머니가 안 보신데 때까지 보니까 겁이 나. 그래서 딱 방 안에 들어가고 방 안에 문은 딱 잠그니까
할 말씀 떼려면 크게 밖에서 왜 오라고 그냥 왕을 묶고 대서 종아리 거더라. 왜? 떼려면 떼! 왜 쫄고 대서 나도 내 종아리를 딱 긋고 물박 꿇고 앉아. 그 둘이 물박을 딱 꿇어보게. 지금 안 꿇어. 내가 뭘 하려냐? 딱 내가 물박 꿇고 앉으니까 저도 저 물박 꿇어. 어머니 들으시면 되죠.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모습 보면 어머니 속상하시니까 우리 둘이 반성해. 그거는 정말 그더라.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막둥이가 약간 이뻐이 색깔 놈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늦잠 자고 일어나면 그때는 저 인동에서 세상에 20평짜리 3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저 중간에 가운데 막아갖고 우물 타고 같이 쓰지 않니? 그런 데서 그 각공집이 거기서 같이 사는데 앞집이고 우리 집하고 사는데 앞집이는 또 이제 내 친구 누나가 사는데 친구 누나가 이제 우리 막둥이 보면 이뻐서 한사나 그렇게 이제 사람 들어갖게 누나 하고 댕긴데 나하고 결영전 나치 집안에 그 동선 형님이 한 분 있어. 그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내 방을 써. 근데 하도 나와갖고 게으름 피우고 뭐 이쁘게 쬐깐 놈 나가고 댕긴데 뒤에서 가만히 가갖고 저 우물가에 저 큰행들도 보고 있는 뒤에서 딴뜻 딱 내려오습니다. 그렇게 마장 지는 지 나름대로 그 너무 큰애기 앞에서 지 자존심 상한 게 꽃을 피웠단 말이야. 그런 게는 그냥 바가지에 물을 떠갖고 막 찌크고 난리로 오니까 나무도 소용 없어 이제. 왜냐면 저로서는 나도 남자한테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미안하다 잘못다 해서 소용 없어. 똑같은 쫓아내는 게 진짜 그런 막을 방법이 없어서 따뜻하다 안 돼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골방으로 선생님들 좋아 그랬더니 뗄랑뗄 나뭐 잘못한다고 대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때리면 앞서고 그러면 어머니 속상하시고 가만 놔두면 벌써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가만 들어가서 문 딱 감고 둘이 반성하자. 그렇건 너 종아리 거더라. 뗄랑뗄냐 왜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 종아리 거다고 내 종아리를 내가 팍 치니까 내 종아리에 피가 나지 않아? 그렇게 이제 그때서 형 내가 잘못했는데 왜 형 종아리를 만냐고. 너 잘못, 네 잘못이 내 잘못이고 내 잘못이 내 잘못이야. 아주 같이. 그러고 나서는 몇 대 맞았구나. 5대 맞자고 아니다. 5대 맞, 10대 맞자. 그 10대 맞는데 내 종아리에서 내가 10대를 때리니까 이제 지가 내 손을 잡고 내가 잘못했을게 나만 때리 왜 형이 맞냐고 이제 전지 최면시는 소리야. 그래서 아니 네가 그렇게 할 때는 내 잘못이 있게 그러고 내 잘못이고 네 잘못은 따로 없어.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종아리를 때리니까 얼마나 맞지. 그 대신에 우는 소리에서 어머니한테 속상하시지 말고 같이 맞자잉.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내가 저만 화가 나서 때릴 줄 알았는데 내 종아리에서 피가 나고 지 종아리에서 피가 안 나지 않아? 그렇게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음산 떠지. 내가 잘못했는데 왜 형도 아니면 피가 나고 또 나도 짤끔서 말고 우리 같이 반성 앞으로 일이 없지. 그리고 나서부터서 어머니 계시고 또 너무 특히 형 체면도 있고 그런데 네가 앞서 물치 긁고 다니고 형도 체면이 안 좋고 말이야. 우리 집안이 쓰겄냐?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다 품어버리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때려서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미안하다. 형 내가 잘못했어. 그래 둘이 점수이 내 말 잘 들어. 그것이 그때 그 어린 내 동생하고 둘이 거기서 붙들자고 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잘못 안 할게. 형 나만 때려. 아니 네가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내 총알부터 내가 때릴 것이니까 너 앞으로 우리 서로 잘하자. 그렇게 그래갖고 그때 싫은 말이면 막둥이고 나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우애가 이루어진 것이야. 그 방법을 나는 그 후에 우리 새끼들한테 써먹었어. 이 새끼들은 이제 또 내가 내 총알부터 때려야 해. 세상에 안승이 들어봐. 내 나이에 내 종아리를 내가 걷어놓고 새끼들 앞에 때릴 때 어색하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쪼같이 보이죠 그때. 그러나 쪼같이 보여서는 안 되지 않아. 진심이야지.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때리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도 환선아
우리 반성하면 했거나 저만 때리십시오.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체제로 형제간에 특히 막둥이 형은 말을 할 수 없는 우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다 왔기 때문에 새끼들은 내가 야 동아 진아야 예 동아리 그러더라.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우리만 때리세요. 새끼들이 그래 이제 아니다 니만 때리면 지금만 아프니 네가 아픔이 나한테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느끼려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글로 말미암아서 새끼들이 그래도 날 안 속인 거니 진심을 하게 됐던 것들이 바로 내가 주민들 앞에서 그 애들 먼저 때리면 감정이 전달되면 미움증이 많이. 근데 반드시 몇 대, 10대씩 맞기로 하면 10대 맞기로 한 다음에 내 종아리를 탁 때려야 아버지가 거짓말로 미움께 감정 전달로 때리는 것이 아니구나 것을 애들이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때만은 지금이야 자 새끼들이 안 그런 적이 모르지만 그때만은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거짓이 없는 마음이 종아리 맞을 때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이 난다. 그 말하면 이 말은 짧지만은 140페이지 이 문장은 바로 짧지만은 형제간은 부모의 분신이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간은 가정은 한 마음이어야 한다. 너 따로 나 따로 다른 사람 딴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가 그리고 그 가정교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40페이지, 41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누차 설명했고 다 아시는 일이니까 잔소리를 안 할까 합니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사실들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내 큰딸이 혼자 되어갖고 지금 내 사위한테 낳았던 애기 아들 두 놈들을 지금 키우고 벗어먹고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큰 사위가 중국 보고 옷 수출을 수입하고 올 때 회사를 차렸을 때 야 내가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근다고 해서 큰일보다 도와주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있는 대로보다 좀 몽차게 놨다가 어떻게 끄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세상에 내 아들놈이 통이가 그때 뭐라고 그래 그 군인 장교 시험 봐갖고 들어가고 거기서 얼마 있으면 이제 제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비 그 적금한 놈만 탁 끌려갖고 형제한테 보자더니 아버지 아빠 제가 이번에 제대하게 될 때 받을 돈이 얼마가 예금이 있습니다. 여름부터 모아갖고 매형 그 중국 무입원데 수입 수출한 데다가 조금 보태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가 있는 대로 내놓죠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둘째 딸내미도 또 뭐 땡긴다고 한 놈이 아버지 나도 그 적금은 좀 다 낼게. 그렇게 미국 간다고 하고 돈 하나도 없는 것이 떨떨떨 하던 것이 아빠 나 미국 가려고 돈 모아놓는데 그럼 좀 볼게요. 그래서 새 것들이 딱 내갖고 우리는 그냥 매형 일하는데 이제 기반이 저도는데 조금 힘이라도 버텨보았고 우리 마음이라도 버텨란다 그 말 하고 나니까 내가 어쩔 것이야.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탈락 들어갔고 김성환 좀 도와줘. 그래갖고 좀 도와줬던 것이 그놈 갖고 한때는 중국어 장사하는데 아주 무역 잘 쪄갖고 회사 차리고 한다고 다 그러자고 그 덕에 이제 큰딸내미가 말하자면 그 회사 재무도 했다고. 그러니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나중에 한참 잘 뜨다가 회사 부도나니까 충격받아갖고 큰 사위가 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강원도에서 못 사니까 결국 와갖고 여기서 광주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집사람 아프고 나보다 깨지고 한동안에 그래도 새끼들이 탄압해서 새끼들끼리 우애해서 모으는 내용을 보면 집이 깨져 보니까 새끼들끼리 결합하더라고. 그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전 그래야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집사람이 지금 벌써 백열병 걸린 지가 지금 6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잘 버텨내니까
오늘 지금 참 기가 막힌 오늘 이 하나 죄송합니다. 소금 소리 해서 그다음 형님한테 저 족수한테 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 혈당 주사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173점 점수 나왔어. 그 어쩔 때는 한 400까지 나와버리니까 아주 그냥 노이론제가 돼갖고 딸내미는 그냥 아침마다 아버지 엄마 저 혈당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어쩌고저쩌고 그저저저뭐 아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기분이 좋아갖고 진아야 예 엄마 혈당이 오늘 173 나왔어요 예 그 순간에 이 혈당 173 나왔다 그러니까 400까지 나왔던 사람 70 나왔을 때 기분들이 막 틀려버리잖아요. 아 잘만 하면은 곧 백일병이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난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아빠 이렇게 했죠. 이제 70년 또 이제 이 자식이 알았다 염려하지 말아요. 그렇고 하고 나서 오늘 참 기분이 좋았고 오늘 다시만 이 형제간에 우애하고 효도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모아지면 잘만 되면 한방 맞으면 맞으면 혈액감도 낫는다. 그 신앙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꾸지람 듣고 소금 소리 같지만 제가 우리 집이 이만치 어려움 속에서 뱉어낼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저희 내자가 그래도 집사람 아버지 중국에 그 담배 피우고 고생하셔갖고 사실상 폐가 하나가 어긋난 상황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뒷바라지를 해서 실은 6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이 형수가 제 열심히 모셨냐 그렇게 나로서는 지금 유일하게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이런 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금 소리 좀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 집사람이 건강하면 우리 어머니 건강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집사람이 아프다고 아픈 내용이 내가 어머니한테 불효했던 것들의 효과나 결과나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내한테는 집사람 아프고 뭐 한 것이 그 내가 뭐 잘 못 모셨던 집사람이 사실상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우애했던 그 내용을 내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해서 소아 참고는 저 좋아졌다면 보살님 고맙소 오늘이 그러고 와. 특히 다른 사람 몰라도 저 동생한테는 내가 소금 소리를 해도 그 이해하지 내 마음이 그러고 나서는 오늘 내가 오늘 가서 화담사에 가서 열심히 잘해볼게 당신 건강하게 그런 애기들 같은 마음을 83세 80세 부부가 애기들 같은 소리를 하고 와 그러면서 그동안에 요것을 내가 지켜나가겠다 근데 그 마음이 결국은 말하자면 요새 네가 죽었던 윤아무개가 대통령 됐어도 그 우회가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 다시 말해 새로운 체제에 관한 축복하는 마음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뛰어가고 화합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 집만이 아니라 주변에다 퍼뜨려서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남북 통일까지 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항상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마음이 밝아지면 주변에 전달되어져서 밝아지다. 그것이 아까 그 출발이 뭐냐? 결국은 효도하다 보면 부모에 관한 효도하다 보면 효도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형제간의 우애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효도에서 우애가 되고 우애로 붙어서 결국은 사회 화목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 민족에 관한 통합이 되고 세계에 관한 그 화합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마음 잘 잡으면서 마음 가장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마음을 시작했던 근본자리 부모 마음에서부터 나왔던 마음. 그래서 그 뜻은 효도해라 이게 옛날 그 말 얘기를 잡으려고만 했던 소리다 생각했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 귀중한 마음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자식들한테 형제 우애로 전달되는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형제의 짧고 고단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 조그마한 대목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가짐이 격이 없이 자식들한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대목을 보여준 대목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대목을 읽다가 또 다시 딱 맥혀서 답답해 죽겠길래 다시 경공교견과 성악지교와 한꺼번에 책이 모아 있는 걸 다시 찾아 지켜보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거 이런 뜻이로구나 그런 뜻을 알게 돼서 이 대목이 좀 어려운 문제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지만은 말씀드려서 142페이지를 설명해 가고자 합니다. 142페이지 본문 한번 읽어보자면 금지학자는 외로는 수 금지나 이 내로는 선 독질하여 부부지간에 그다음 적지어져 있고 임석지상에 타종 정욕하여 실기위이라. 근데 뭘 여기까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학자들 특히 이제 지식인들 보자면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지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표현하기 어려워서 엄숙한 모습을 지닌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젓하게 점잖게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있냐 그러면 선, 독실이라고 하는 말은 독실이라는 말은 성실하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예의를 잘 지킨다 그런 말도 있지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젓하고 점잖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진실한 사람이 선장 드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점잖게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꾀죄죄하고 속배짓거리를 하고 있다. 특히 그 뭐냐 부부지간에 있어서는 임석지상에서 자식도 없이 둘이만 이불 깔아놓고 욕 깔아놓고 이불 위에서 지내는 동안에 다종 정욕하여서 이 대목을 참 번역하기 어렵지만 단지 아무도 안 볼 때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다운 사랑의 표현만이 아니라 욕망이란다 뿐만 아니라 요새로 보자면 점잖지 못한 짓거리들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란 말은 함부로 그만이다. 함부로 너무나 많이 이 무질서한 무례한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실기예의하여서 부부간에 있어서도 속배의 짓거리를 한다 그런 것을 여기만 실기위이라고 합니다. 위라고 하는 말은 예란다거나 채통이란다거나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모든 책들은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는 두 사람만 있을 때는 그 얘기가 없어도 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곡 선생 말씀만은 부부간에는 아무리 정다와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불상 여기 중국 발음은 이이고 우리 말로 하면 이건 인이라고 합니다. 일이라고 합니다. 일납한다 말. 일납한다는 말은 기분 좋은 짓거리를 좋아서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있어서 철도를 어긋내버린 경우를 말한다고 봅니다. 일납해서 서로 간에 그냥 허물없이 좋아한다 봅니다. 서로 간에 허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냐 예절 안 지킬 정도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능상상자 그래서 서로 간에 상정자 서로 간에 예절 지키고 예절 다 지키는 사람들이 심속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답고 부부간에 하다 보면 정답게 친절하게 지내다 보면은 너무 부부로서가 아니라 어떤 무례의 경계가 너무 심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 대목을 율곡 선생이 경계에서 이 대목을 설명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나온 현재 책에서는 부부간에 있어 둘이 있을 동안은 예절 안 지키는 게 원칙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근데 율곡 선생은 그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서로 그렇게 아무리 의문 없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로서는 그동안 저 나름대로 혼동하고 있었다가 그것이 원칙이 이런 정도가 있구나 지켜갔다 본 그 모범이 되어졌던 것을 나는 어디서 봤냐 그러면 그냥 말씀드렸죠.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당청학 선생님께서 옛날 당시 부인이 저 해운사라고 하는 저 무안에 있는 절 거기 주지스님을 해주고 계셔. 근데 두 분이
부부간에 따로 떨어져갖고 각자 스님이 되어갖고 그 선생님 뭐 옛날 부이셨던 양반은 다시 스님이 되셔갖고 해운사에서 주지스님은 비구스님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안사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그분이 오셔 이제 전 낭군 뵈러 오셔. 그러면 그때 옛날 그 부부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신가? 그래서 옆에 따라가서 이제 인사하고 봐. 주대목에서 그 전 남편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그 해운 스님이 청아 스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참 성스러울 정도로 축구도 흔들림이 없어. 또 그것을 옛날에 말하면 부부가 아닌데 서로 스님을 만났어. 두 스님 만났어. 그런데 그 옛날 자기 부인이었던 주지스님한테 대해서 되어진 큰 스님이 얘들 다 하는 모습을 봐. 에이, 내가 옛날에 한때는 부부간이었는데 내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쉽지만 다시 한번 뜯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옛날 그 부부간이었던 양반이 다 떨어졌을 자식도 낳고 있지만 다 떨어져갖고 자식들 지키고 그리고 대우고 있는데 서로 간에 그러니까 행사 끝날 때까지 이 글씨들한테 다른 사람 이제 비고 인사하고 가있는데 그분이 스님들이니까 비구이 스님들이니까 얘 형식적으로 저러냐. 청아 스님이란다거나 그 옛날 그 배우자 하셨던 예원 스님까지 그 양반이 형식적으로 얘기를 지켰거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그 옛날 그 부부 관계는 이미 다 전생의 일로 다 처리되어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 그러면 우리는 어쩌겠냐. 그때마다 딱 선생님 무슨 뭐 할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정리하다 보면 옛날 부부도 나이가 들어가면 도반인 것이네. 같이 구도자로서 도반인 것이네.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보수네. 그 나도 옛날 그 같이 젊었을 때 부부였던 사람 지금 만나서 떨어져서 그분은 해운스님은 해운사에서 지금 주지스님을 하고 계신데 서로 간에 지내면 수행하신 것이 어쩌냐는 얘기와 그 주변 분들 어쩌냐는 얘기를 통해서 이 덕담이 도담이 된다.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네.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내는 그 옛날 두 부부가 양쪽 다 주지스님들 주셔갖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 경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물어볼 수밖에 없구나 생각합니다. 그 뜻을 정화 스님 그 옛날 그 같이 살으셨던 배우자 스님이 주신 되었고 만났던 대목을 연상시킨 생각해 가면서 이 구절을 이해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 잘못하다 보면 옛날 좋았지만 인자는 서로가 예절시킨다. 그 차원으로 설명하기가 깊은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것을 옛날에 전생 인연으로 보고 또 하나 앞으로 해나가야 할 구도자의 도반으로 보는 자세를 가지고 인정을 얘기해나가고 있구나. 청학근 스님께서는 옛날 그 배우자 하셨던 양반은 도반으로 되면서 오늘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옛날 도반이 옛날 배우자가 도반이 되어갖고 오늘날 나이 들어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천하는 데 어떻게 것이냐 모범을 보이시는 모습이 이것이로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보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마음 아니면 그 새끼들 본게 점잖해야지. 속으로는 아무리 좋아해도 무질서한 것과 점잖은 것과 이중적 성격 아닌 것이요. 현대식으로 넘어가는 것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옛날 그 청학근 스님 옛날 당신 배우자 하셨던 지금 해운사 주지스님 만나서 하셨던 모습을 덕담 도담하셨던 얘기를 내가 듣고 그 모습을 따라다니다 보다 보니까 아 이 뜻 가지고 이 대목을 이해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그래서 시간이 갔지만 저는 얼른 설명을 합니다. 옛날 오늘날 학자들은 겉으로는 점잖고 분기 폼을 잡고 점잖게 지니면서도 속으로는
진실하게 성실한 자세를 갖는 경우가 내 안으로는 드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그리고 임석지간에 있어서 다종 정욕하고 너무도 많이 함부로 정욕 부부생활 또는 성생활에 충실하게 빠지게 되었다 보니까 실기 이하에서 그 안에 부부간에 간직해야 할 이 예절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 자세가 흩어지기가 쉬웠다 그 말이에요. 실기. 그러므로 그다음에 부부가 서로 불상 일합하고 서로 간에 좋아하기를 서로 간에 요 대목에 이제 문법상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일합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불상을 여기 일합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까지 다 연결시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성생활에서 충실하게 좋아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그러다 보면서 속으로는 실질적으로 부부간의 예절, 상경,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서로 간에 좋아하는 부부간에 지내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고 들면 여기서는 일합하는 것도 자제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일합한 것과 능상경 서로 간에 서로 공정하는 부부 마음을 가진 것과 사이에 충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 포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서로 간에 좋아하고 다시 말하면 부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절도를 가지고 상정하는 마음과 연결시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일납하면서 동시에 상경 서로 간에 공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뜻으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다가 문득 서로 간에 그렇게 무질서한 그냥 성생활 쪽에 빠져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여시 이욕 수신 경가는 그 다음에 바로 느닷없이 마음을 가다듬어 갖고 마음을 몸가짐을 분명하게 하고 정가 가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불력 난호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보기 지금 이 생활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생활해 오셨던 장관을 내가 가까이 뵀던 분이 뭔가하면 여기 윤견 형님 집안 어른이신 옛날 모성에 장하셨던 이사 윤장현 선생님 그 부부 생활 특히 사모님 불편해서 병원에 계실 때 돌아가신 입장에 있을 때 그 대목에 이사 선생님이 하셨던 내용을 그분 저기 좀 병원 하신 치과하시는 영란 씨 그 따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쩔 분이시냐고.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정말로 정성 다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그 방을 비운 적이 없이 그 옆에서 꼭 모시고 계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정답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정성 다해서 당신 예절이란다거나 도리를 다 하셨던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 전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에 대해서 정성 다 하셨던 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 집사람 아플 때로 나도 역시 그동안에 어머니한테 잘했던 집사람한테 나라도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라도 하늘을 우러러서 돌아가셨던 집사람 모셨던 할머니, 어머니를 생각해가면서 안겨보고 내 마음에 간직해야겠다. 그래서 보자면 결혼은 이 구절이 바로 뭘 나한테 교훈을 주냐 그러면 청학 큰 스님께서 구성을 하셨던 게 그리고 옛날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 집안 지키면서 고생하셨던 문제 그 사람을 그런 우리 어머니 할머니를 집사람이 그동안에 특히 7, 8년 동안에 모시고 6년 동안 아주 가까이 모셨던 것 그리고 더군다나 또 오늘날에 와서도 특히 아까
일사 윤장에서는 사모님한테 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모범으로 삼아가면서 나도 잘 못하지만 정성스럽게 모셔 나가야겠다. 짧지만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정 내에서 부부 생활과 더불어서 지켜야 할 예절이란다나 정성에 관한 문제가 하나 문제다 하는 것을 알아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면 끝까지를 얘기를 하고 좀 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뭐냐? 짧은 것 같지만은 이게 정성스럽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자 갖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금 10분에 그러니까 11시 시간 끝이 10분이나 넘어버렸으니까 좀 쉬셨다가 또 다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대목은 무엇이냐? 부부와 형제에 관한 문제, 가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장 심성에서 가장 진실한 중요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쉬시겠습니다. 뭐처럼 밥 먹고 왔는지 아한테 내가 맨 부담스러우기만 미안하다. 춘추에 아한테만 아무